여기 미국에서 얻은 신경쇠약증 때문에 도망치듯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고, 이내 한국의 치안도 미국만큼 형편없었다며 울분을 토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헤일리라고 합니다. 저는 완벽한 날씨와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들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렌트비와 물가, 그리고 이민자들의 폭증은 점점 캘리포니아를 슬럼화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례 없는 범죄율에 고통받고 있고, 저는 오후 7시 이후로 바깥 구경을 해본 적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동물원 안에 갇힌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시다가 강도에 묻지마 피습을 받게 되었거든요. 미국에는 이렇게 약에 취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는 제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엄마는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야 했고, 저는 그날 이후 혼자서는 대낮에도 걸을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중증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주셨어요. 병원도 데려가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억지로라도 산책을 끌고 나가서 바깥 공기도 쐬게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슬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던 그때 또다시 믿기 힘든 사건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제가 용기를 내서 혼자 여행을 도전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낑낑대며 제 몸만한 백팩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던 그때 점잖게 생긴 남성 한 명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미국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백팩을 넘겨주었는데, 그는 빠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근처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의 차량에 제 백팩을 싣더니 그대로 도주해버리더군요.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갑도 모든 귀중품도 전부 백팩 안에 들어있었고, 이 말은 저는 집에 돌아가기도 글렀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번에도 아빠의 도움을 받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인간에 대한 불신과 신경쇠약증도 극에 치달아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렬한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고, 엄마를 잃은 슬픔도 한국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의 권선징악 구조의 스토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한국 드라마를 볼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도도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고를 겪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저와 언어 교환을 하던 한국인 친구 선영이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걱정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도통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는데, 한국인 친구 선영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인 제게도 많은 걱정과 친절한 말을 건네왔기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선영은 그런 문제라면 한국에 한번 와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그녀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고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마음씨가 남아있는 국가라며, 한국에서 머문다면 분명 제 마음의 병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집 앞 1분 거리도 못 나가는 제가 외국에 간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부터 사랑해왔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한국은 뭔가 제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느꼈기에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혼잡한 인파 속에서도 가방을 앞으로 매지 않고 뒤로 맨다거나, 지갑을 대놓고 들고 다닌다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딴짓을 한다거나 하는 경계라는 게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여유로운 행동 덕분인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삭막하고 경계심 가득한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아예 믿지 못하게 된 저였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몇 년은 산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편안함이 곧 절망과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숙소로 향하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했고, 이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지하철 밖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에스컬레이터가 점검 중인지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엄청나게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직접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오르려던 그 순간 갑자기 어떤 건장한 한국인 남성이 제 캐리어를 말도 없이 낚아채 가더니 이내 뛰지도 않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물건 소매치기가 분명했고 미국의 소매치기들은 호의를 베푸는 척이라도 하는 성이라도 보였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말도 없이 물건을 낚아채 가고도 도망가지도 않는 끔찍하게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저는 혹여라도 외국에서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저 주위의 한국인들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만을 보내며 애걸복걸할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에게 짐을 도난당하면 한국 여행도 거기서 끝이었기에 그를 따라서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물건을 훔칠 목적이었다면 매우 빠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료와 합류했을 텐데 이 남성은 무슨 자신감인지 매우 느릿한 걸음으로 여유를 부리며 헥헥거리며 올라오는 저를 보더니 힘드냐며 안부까지 묻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뻔뻔한 건가 싶어 당황하는 한편 지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인지조차 못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내 계단을 모두 올라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깨닫게 되었죠. 알고 보니 이 한국인 남성은 저를 돕기 위해 선뜻 캐리어를 들어준 것이었고 분명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못 알아들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게 당연하다는 듯 호의를 베풀어 주더니 좋은 여행 되라고 말한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 버렸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도움을 베풀어줘도 되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행동부터 나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호의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낚아채 간 뒤 도와주겠다는 말을 건네다니 이건 한국같이 높은 수준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면 절대로 자리 잡힐 수가 없는 문화였죠. 한국인들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좀도둑 따위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뭔가 상상치도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나 사람을 두려워하던 저였지만 한국에서는 숙소에 짐을 두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나서는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는 이번에도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도착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표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버스는 사실상 시간표라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버스는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마치 콜택시처럼 매우 간편하고 책임감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몹시 놀라웠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태그하면서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버스에 탑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버스는 모범적인 환승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의 대중교통 인프라라면 한국에서 산다면 자가용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승을 통해 두 번째 버스에 탑승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제 앞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던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손가방을 낚아채 가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저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의 한국인 남성처럼 이 한국인 아주머니 또한 도둑질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놓고도 제게 미소까지 지어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녀는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발음의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개인적인 질문까지 건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훔쳐간 아주머니가 초면임에도 개인적인 질문까지 해오다니 미국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제 이름과 나이, 심지어 결혼 여부 같은 쓸데없는 정보까지 그녀에게 전부 말해주어야 했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꼬치꼬치 캐묻는 그녀를 보고 혹시 인신매매범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아주머니는 소매치기를 한 것인데 제가 그녀에게 가방을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잊게 하려고 주의를 돌리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지하철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섣불리 제 가방을 다시 찾아오진 않았지만
이 아주머니가 혹여라도 제 가방을 들고 도망갈까봐 창문을 보는 척하며 연신 밀착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내 저와 같은 정거장에서 내리더니 제게 각종 길거리 음식도 사주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녀가 제 손가방을 낚아채 갔던 건 역시나 서 있는 제가 힘들까봐 배려해준 거였고, 아주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친딸처럼 생각했기에 먹을 것도 사주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 친절을 베풀어준 거였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한국은 미국처럼 물건을 빼앗아가는 과정까지는 똑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신경쇠약과 인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전부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 본 아주머니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까지 남긴 뒤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혼자서의 즐거운 여행을 마친 뒤 제 언어교환 파트너인 선영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선영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선영과 아는 사이라도 해도 어쨌든 저희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선영은 저를 마치 몇 년 동안 못 본 절친한 친구쯤으로 대우해줬고 그녀의 부모님도 저를 진심으로 친딸처럼 생각하며 환대해 주더라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그저 친구의 친구면 모두 친구, 아니 처음 보는 사람마저도 가족같이 여기는 따뜻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부모님은 저를 강제로 식탁에 앉히더니 이내 끊임없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미국인들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냐며 삼겹살과 불고기 요리를 내오더니 이내 제가 올 줄 알고 미리 만들어놨다며 갈비라는 먹음직스러운 요리까지 내오셨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환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는 한국에 왔으면 치킨은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며 치킨까지 내오셨고 떡과 각종 과일들, 그리고 전과 떡볶이까지 가지고 오셨거든요. 식탁은 가득 차서 도저히 접시를 둘 공간도 없어졌고 결국 일부 접시들은 의자에 두었을 만큼 아주머니는 저를 격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들은 이러한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체 식사를 통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의 절반도 먹지 못했음에도 배가 불러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그렇게 선영에게 필사적인 구원의 눈빛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선영은 이 자리는 자신이 맡을 테니 저는 잠시 쉬라며 몰래 빼주었고 저는 그 틈에 선영의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쉬기엔 제 배는 너무나도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잠시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서 깼을 때 시간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선영은 제 옆에 누워 자고 있더군요. 저는 뭔가 이대로 하루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새벽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선영은 제 인기척을 들었는지 자신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조심히 나갔다 돌아오라는 세상 편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를 어떻게 믿고 자신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것이며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면 저 같은 외국인이 새벽에 외출을 함에도 전혀 말리지 않는 건지 저는 이 나라에서 이젠 놀라기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새벽 산책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나 흔히 볼 수 있는 약쟁이들이나 으슥한 골목, 그리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 이런 야심한 시간임에도 여자 혼자 다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새벽 공기는 정말 상쾌했고 저는 이 특권을 매일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산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편의점에서 나와 제가 왔던 골목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얻은 신경쇠약증 때문에 늘 뒤를 경계하며 걷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건 분명 제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싶어 잽싸게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뛰기 시작하니 저를 뒤쫓아오던 남성은 고함까지 질러대며 저를 맹렬히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몸이 굳어서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의문의 남성은 제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고 저는 패닉에 빠져
거의 실신하기 직전에 내몰리고 말았죠. 그런데 저는 이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구매했던 음료수 하나를 추가적으로 내밀면서 1+1 제품인데 하나를 덜 가져갔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 편의점 직원이었고 제게 음료수를 건네주기 위해 달려온 모양이었죠. 한국인 편의점 직원은 남은 음료수를 자신이 마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에 힘들게 뛰어오기까지 했으며 저는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을 의심한 탓에 쓸데없는 마음고생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 허탈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역시나 다시금 긴장을 푼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미국의 새벽 거리와는 달리 100% 안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남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선영 옆에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러한 완벽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점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고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날이 올까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